제5강 정신병의 인문학. 이 강의의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신질환의 개념과 범주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2. 정신질환에 대응하는 의료사의 흐름을 파악하고 오늘날의 현황을 이해한다. 3. 정신질환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 문제와 이에 대응하는 적절한 방침을 모색한다. 안녕하세요. 이항아라고 합니다. 경상국립대학교 사회학과에 재직 중입니다. 오늘은 우리 교재 5강 정신병의 인문학에서 한 파트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자살은 정신병인가? 그리고 자살에 대한 사회학적 성찰이라는 부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그 내용은 첫 번째는 한국에서 자살이란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자살에 대한 근대적인 해석은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자살에 대한 사회학적 접근, 저는 제가 사회학과이다 보니 자살에 대한 사회학적 접근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마지막은 지금 현대 자살에서의 의료화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선 한국에서의 자살, 사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OECD 국가 중에서 한국이 자살률 1위입니다. 근데 비단 OECD 국가뿐만 아니라 이것을 전 세계적으로 그 준거 집단을 확장을 해도 한국이 자살률 1위라고 하는 굉장히 비극적인 수치를 가지고 있는데요. 하루 평균 자살 사망자가 약 37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 숫자는 계속해서 지난 10년간 계속해서 비슷하게 유지가 되어 오고 있었는데, 하루 평균 자살 사망자가 37명이면 사실상 하루에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들은 이보다 20배, 30배 정도 더 많다라고 하는 게 공식적인 수치입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살 원인, 동기별 자살 현황을 보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 정신적인 문제, 그리고 경제적인 그 비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의 50% 이상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살은 굉장히 개인적인 동기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보통 자살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제 개념적으로 정의를 간략하게 드려보면, 자살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 수위라고 하는 것, 그리고 죽이다라고 하는 쇄도의 이 어원이 두 개의 그 단어가 합성돼서 만들어지는 것인데, 그래서 스스로 죽인다 내지는 스스로 죽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자살은 타인의 개입이 없이 스스로 결정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굉장히 개인적인 행위로 생각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프에서 봤던 것처럼 자살의 원인이 굉장히 개인적인 동기에서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자살을 생각을 할 때 자살의 원인은 개인적인 영향에서 굉장히 많이 찾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개인적으로는 뭐 조병 내지는 우울증, 사실 우울증이라는 것이 자살에 영향을 가장 크게 미치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이런 그 우울증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만성적인 심리 상태, 만성적인 우울감을 느끼는 심리 상태에서 벌어지는 행위가 이제 그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갖는 자살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살을 개인적인 요인으로 동기를 찾는 경우가 대체적인데, 그 이외에도 자살의 원인을 사회적인 요인으로 찾을 때는 대부분 사회 경제적인 변화에서 찾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IMF 사태, 그 금융위기 사태 이후에 오는 빈곤 내지는 실업, 그리고 가족 해체 뭐 이런 것에서 오는 사회 경제적인 약간 물질적인 변화로 인한 개인의 심정 변화, 이것으로 자살이 높아지는 경향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데 이런 사회 경제적인 변화에서 이 그 사회적인 요건을 찾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개인이 자살이라고 하는 행위를 하게끔 하는 그 동기에서 굉장히 사회적인 요인을 굉장히 그 심도 있게 보지 못하는
한계를 좀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살에 대한 사회학적 접근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흔히 사회학에서는 제 3명의 대표적인 고전 사회학자를 드는데요. 여러분들도 굉장히 익숙하실 마르크스, 그리고 베버, 그리고 조금 생소하실지도 모른 듀리게임이라고 하는 3명의 학자를 들고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말씀드린 이 에밀 듀리게임이라고 하는 학자는 프랑스 사회학자인데, 이 프랑스 사회학자의 가장 유명한 저서가 바로 자살론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교재에서 오늘 우리 5강의 교재에서 들어가는 그 자살론에서 인용문을 제가 좀 쓴 것이 있는데, 듀리게임은 문제의식은 여기서 출발을 합니다. 그렇다면 자살이 이렇게 근대적으로 자살을 접근하는 방식이 개인의 동기, 개인의 내부적인 측면에서 원인을 찾고자 하는 것이라면 과연 자살은 정신병일까? 라고 하는 물음에서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는 이제 사회학을 공부하는 사람이다 보니 이 자살은 정신병이 아니라 사회학적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듀리게임 같은 경우는 자살을 개인의 정신병에서 찾지 않고 사회학적 요인으로 찾기 위해서 굉장히 과학적인 통계 기법을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듀리게임이 사회학의 이제 고전적인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방법론적으로 굉장히 사회학의 폭을 넓혀준 사람이기도 하는데, 개인의 정신병에 의한 자살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굉장히 통계적인 수법을 사용을 하는데, 예컨대 어떤 것들을 이야기를 하냐면 정신병원을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을 봅니다. 근데 대부분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은 남성보다 여성이 월등히 그 숫자가 높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살이라는 행위를 하는 그 성별은 여성보다 남성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거죠. 그렇다면 정신질환과 자살의 문제는 이 성별에서부터 벌써 어긋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듀리게임 같은 경우는 종교 내지는 뭐 도시와 농촌에서의 거주, 그리고 세대 내지는 정신병에 가장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제 알코올 중독 같은 여러 가지 통계를 들이대면서 흔히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정신질환이 높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런 특성들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굳이 그 사람들이 행동이 자살로 연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굉장히 통계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은 자살은 개인의 정신병에 의한 개인적인 요인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듀리게임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여기 그 슬라이드에서 보신 것처럼 자살과 정신병은 규칙적이고 명백한 관계를 갖고 있지 않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리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건 자살은 사회적 환경과 자살의 관계가 오히려 직접적이고 그 관계는 훨씬 더 일정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각 사회 집단은 자살에 대한 고유한 집단적 경향을 가지고 있는데, 이 집단적 경향이라는 것이 개인의 경향의 결과라기보다는 개인의 경향을 만들어내는 동기, 원인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집단적 경향이라는 것은 듀리게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기도 하는데요. 듀리게임이 이야기하는 집단적 경향, 그리고 또 다른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나오는 사회적 사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듀리게임에게 있어서 사회적 사실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회 그 자체인데, 그것이 뭐냐면 개인의 내부에 존재하지 않고 개인의 외부에 존재를 하지만 개인의 행동과 심리 상태에 굉장한 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그 사회 그 자체, 실제 하는 무언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이제 듀리게임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바로 사회이고 그것이 바로 사회적 사실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사회적 사실이 집단화 경향을 이끄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개인이 어떤 집단에 소속됐을 때 그 집단이 갖고 있는 경향, 사회적 사실로 인해서 그 개인의 행동의 결과를 유발을 하는데, 이것이 굉장히 자살과 크게 연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 한 26,000여 건의 자살 사례를 통계적으로 비교를 하면서 이 집단이 갖고 있는 집단적 경향이 자살을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는데, 집단적 경향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과 사회가 갖고 있는 이 그 통합성, 통합 정도에 따라서 자살이 굉장히 유형화되고 분류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듀리켄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이타주의적인 자살, 그리고 이기적인 자살, 내지는 그리고 아노미적인 자살, 그리고 숙명적인 자살, 한 이 네 가지 정도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 네 가지 정도의 자살의 유형은 개인과 사회가 얼마큼 통합되어 있느냐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약간 시공간을 굉장히 좀 많이 초월해서 우리 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사회의 그 자살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부각이 된 것은 그때 시기, 일제강점기 시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식민지 시기에 제가 통계적인, 이왕 그 듀리켄이 이야기했던 통계적인 이야기를 했으니까 맞아, 우리 사회에서도 통계적인 접근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일제시대 때 자살에 대한 통계는 경찰의 업무였었습니다. 근데 여기 화면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제 시기 내내 자살의 증가가 계속해서 이루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1937년, 38년 이 총동원 체제 시기를 맞이하면서부터 자살이 좀 감소되는 추세를 보이기도 하는데, 통계적으로 봤을 때 이 자살이라는 게 굉장히 경제적인 빈곤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는 통계가 나오기 시작을 하죠. 근데 사실 일제강점기 시기에서 그 식민지 당국은 자살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문명화의 척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선전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일본이 자살률이 세계적으로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일본이 어느 정도 문명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자살이 높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식민지 조선에서도 자살이 이렇게 계속 높아지고 있는 건 식민지기를 거쳐가면서 조선에서의 문명이 높아지고 있다는 걸 방증한다라고 주장을 했었죠. 그런데 사실상 통계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경제적인 빈곤도가 굉장히 높았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식민지 당국이 경제적인 빈곤에 의한 자살이 높아졌다라고 홍보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경제적인 빈곤, 경제 곤란은 바로 그것에 대한 책임하고 비판은 바로 식민지 당국에게 다시 되물어지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식민지 당국이 내세운 게 바로 개인적인 정신 착란의 문제입니다. 조선에서의 조선에서의 자살이 증가하는 것은 조선인들이 갖고 있는 이 아노미적 상황, 근대적인 전환기에서 맡고 있는 정신적인 착란에 기인한다라고 해서 이것을 굉장히 자살을 개인적인 것으로 치부해버리는 것이 국가적으로 만들어진 프레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해방 이후에도 사실상 자살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통계에서 보통 염세, 비관, 염세, 실연, 그리고 기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굉장히 자살을 개인적인 동기에서 접근을 하는 것을 보실 수 있죠. 그리고 60년대에 들면 이제 비관이라는 개념이 새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비관으로 인한 자살이 굉장히 또 높다는 것을 보게 될 수 있습니다. 근데 2009년부터 이런 모든 그 요소들을 정신적 그리고 정신과적 문제라는 것으로 이제 통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이 강의에서 초반에 보여드렸던 그래프에서도 정신과적 문제가 과반수 이상의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을 보실 수 있죠. 그리고 그 한가운데는 우울증이라고 하는 굉장히 개인적인 문제가 자리를 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렇게 개인적인 그 원인, 우울증이라고 하는 개인적인 성향, 개인적인 요소로 자살을 설명을 하고자 하는 것은 그 자살의 의료화라고 하는 현대적인 흐름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우울증이라는 것은 병리적인 특징이기 때문에 의료적으로 치료가 가능한 의료적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자살은 의료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의료의 대상이 되면서 의료기관이 이것을 자살을 컨트롤할 수 있는 위치를 부여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사실상 대부분 우울증의 치료가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우울증의 치료가 대부분
그 약물 복용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살의 의료화라는 것은 자살의 의료화라는 개념 자체가 자살이라는 게 굉장히 의료적인 측면으로 접근하고 의료적인 측면으로 치료를 한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인데 이런 자살의 의료화라는 것의 이면에는 항우울제라고 하는 약물을 생산하는 굉장히 거대한 약품 산업하고도 굉장히 긴밀한 연관을 갖고 있는 그 이면의 그 현상들도 사실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과학의 기술로 인간의 생명을 관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뭐 생명과학적인 요소, 생명과학적인 측면도 자리를 잡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살은 과연 정신병인가? 라고 하는 우리의 학습활동에서 있었던 그 문제를 접근하기에 자살에 대한 사회학적 성찰, 사회학적인 접근을 어느 정도 인지를 하시고 학습자분들께서 개인적으로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자살은 정신병인가? 라고 하는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